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케이프 이제 정권에서 이제 목표가 28만 5천 원짜리 신규 제시가 좀 나왔죠.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 반등이 그 19만 원대 그 흐름들이 장중에 좀 나왔습니다만, 자, 확실하게 좀 올라가는 게 좀 더 나와야 되겠죠. 케이프 정권에서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어요. 악재는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 요게 이제 한 2주 정도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로 갑자기 이제 미증시에서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 고점이니까 금리단이 내년도 이제 한 3분기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로 이제 내려가는 어떤 사이클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되면서 좀 이제 수급도 괜찮아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감이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런 매크로 변수에서 이 금리단, 달러의 강세, 환율, 뭐 또 인플레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나오면서 좀 수급이 좀 꼬이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로 21만 5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뭐 18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19만 원 어떤 회복을 하느냐 여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근데 이제 정권사들은 이제 2주 전에 셀트리온과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초에 나왔던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비유 자체는 견조해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이제 하반기 목표 주가는 상반기 때는 완전히 상반기는 거의 20만원 밑단으로 이제 대부분 내려가 있다가 지금 하반기에 보면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원대도 지금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20만원대 중후반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8월 달에. 그만큼 이제 2분기 어떤 이제 실적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일반적인 어떤 반등이 아니라 이 정권사가 이제 목표 주가를 세우는 것은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보고 이 컨센서스를 바꾸고 이제 목표 주가도 이제 상향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대부분 이전 대비해 가지고는 좀 이제 높은 편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올린 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케이프 정권 같은 경우에도 28만 5천 원 지금 올려놨는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케이프는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본래 이제 그 선박 실린더 만드는 회사인데 이전에 이제 LIG 손보사가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전에 보험회사가 이제 뭐 정건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LIG 정권을 그러니까 일종의 LG그룹의 이제 반개 이제 그 회사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그 LIG가 이제 KB금융 쪽으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LIG가 이제 케이프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뭐 낯섭니다. 이게 지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케이프 투자증권의 이제 오승택 애널리스트가 셀트리온의 어떤 리포터를 했는데요. 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찾을 수는 없던데 제목은 이래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글로벌 리더다. 네. 뭐 2013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어떤 경쟁 심화로 이 리더의 위치가 이 그간에 이제 뭐 빅파마가 이제 시밀러로 진입하는 부분도 있고 중국이나 인도 쪽에 좀 가성비가 있는 사업의 어떤 목표로 가지고 이제 뛰어들었던 그러니까 경쟁이 파트너가 좀 많이 이제 그 늘어난 거죠. 그래서 큰 생산 시설을 가지고 이제 덤벼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바이오시밀러에서 가장 많은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으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어떤 이 부분들은 보니까 아직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이제 내후년을 본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어떤 성장의 어떤 사이클이 온다.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악재는 내부적인 악재가 아니라 시장의 매크로 변수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걸 좀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민감하게 좀 반영을 하면서 좀 거래량 없이 힘없이 추세 이하로 다시 또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2023년 그 이후 2025년까지 이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10만원대 이런 앞에 일자가 붙어 있는 가격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계속 있는 어떤 구간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뭐 한 25만원대에서 내년도에는 한 30만원대의 어떤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에
복귀는 가능한 어떤 수준이라고 지금 일단 보여지죠.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로는 지금 유럽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 어떤 그 프로덕트 믹스 자체도 지금 괜찮고요. 그럼 티어 이제 임프루먼트를 통해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하고 외부적으로도 이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개선과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이제 직판을 통해서 수익성을 더 올리면서 신규 이제 파이프라인의 승인들을 통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헬스케어도 이제 재고가 줄면서 헬스케어 그 셀트리온의 어떤 매출도 계속 이제 선순환되는 어떤 구조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매수가 답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에 시장 영향과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추세를 이제 강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있다는 것들은 이제 분명한 거고요. 자, 9월 달에는 이제 또 다른 게 분명히 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이제 합병이다. 합병에 관련되는 회사의 어떤 나와야 될 지점이 9월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9월, 10월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내어야 내년에 어떤 이제 뭐 주총이라든지 분위기 형성하면서 어떤 이제 주가의 어떤 리레이팅 가는데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이 부분을 상당히 뭐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좀 시장 친화적인 좀 청사진을 분명히 좀 제시를 해야 돼요. 셀트리온이. 그래야 어떤 주가를 위해서 그런 뿐만 아니라 합병 이후에 이런 어떤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하고 할 때도 투명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명쾌하면서 해야 사실 이제 수급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수급의 개선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이 베그젤마라든지 이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학회에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또 에스모에서도 CTP16 관련되는 베그젤마 관련되는 이제 삼상후의 장기 추적 결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중앙학회에서 발표를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아바스틴이 글로벌 그 전체 매출 규모가 한 8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조 정도 되고 정주 자체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발표가 있다. 셀트리온의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오리지널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서 생존 분석이라든지 안전성 결과에서 유사성을 확인한 어떤 데이터를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 이제 폐암도 쓰고요. 대부분은 처음에 이제 이게 대장암 중심이었습니다만 뭐 유방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암의 일종인 교모세포종까지 쓰면서 아바스틴이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에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8조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 최종적인 어떤 판매 허가를 받은 이제 베그젤마이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부터 이제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단에서는 한 1000억 정도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익성과 이 볼륨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올해 내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회 발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이 올해 2조 클럽, 셀트리온이 2분기가 이제 매출액이 한 6천억 가까이 되었고 영업이익이 한 2천억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실적 발표했을 때,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21%,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창사 이후에 첫 번째 1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 어떤 공급이 이제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들 확대가 이제 계속 되어 나가고 있고, 기타 이제 뭐 이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장세가 기타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력인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관련되는 유럽에서 어떤 캐시카우는 계속되면서 후발주자인 이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라든지 베그젤마라든지 뭐 스텔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세하게 되면 그것들이 매출은 좀 작아도 수익성이 이제 고마진 부분이니까 계속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호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2분기는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 양봉이 나왔는데요. 시간에는 한 500원 정도 빠졌고, 지금 보시게 되면 딱 이제 5일선 부근에 장중에 이제 한 19만 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종가가 좀 19만 원 위에서 좀 딱 걸려야 되는데, 이게 살짝 좀 내려왔고요.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왔고 외국계에서는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셀트리온 수급이 단기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인데요. 보시게 되면 그 수급이 안 잡혀 있네. 일단 양봉을 일단은 저기 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떨어질 때 ATX 지표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락의 강도가 좀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상승 추세에 있었을 때는 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추세대를 조금 이제 이탈했기 때문에 빨리 한 20만 원대를 회복을 해야 추세가 돌고, 보시게 되면 이제 내려오는 이 파라볼릭자를 돌파를 해버리면 일봉상의 어떤 추세 전환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일단은 이제 양봉을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했는데, 이게 윗꼬리가 있으면서 끝난 게 좀 아쉽죠. 이전에 어떤 이제 추세 전환할 때는 대부분 이제 양봉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윗꼬리 흐름으로 좀 끝났기 때문에 9월 달에 어떤 반등이 빠르게 좀 이어져야 이 시그널 자체가 유효하면서 계속 이제 확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19만원대, 20만원대 회복을 빠르게 이제 하는 흐름들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